자, 어쨌든 26일 재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여성의 체취가 심해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좀 꺼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백 증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남자애가 이때만 이 위험 약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좀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위험 약물을 좀 참고 있었대요. 참고 있었는데 다시 사건 당시에 6월부터 다시 그 위험 약물에 손을 내밀게 됐다고 해요. 자, 범행 전날인 12월 2일 밤에는요, 평소보다 자기가 피웠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피우게 되었고, 그리고 드래곤볼의 손오반이 돼가지고, 일어서자! 약간 이런, 혁명을 일으키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뭔가 공격해서 내가 이걸 뭔가 해내야지! 이런, 뭔지 알지? 초사이언 변신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2월 3일 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천장에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 방문을 열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경찰 조사실이었어요. 자, 천장에 사람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택의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깨보니까 경찰 조사실이었대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기억은 없고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잡혀왔는지도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서 증언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범행의 잔인함을 밝혀냈죠. 자, 피해 여성은 조서에서 현관에 벨이 울려서 밖을 보니까 타나카 피고가 서 있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칼을 꺼내들고 달려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유닛바스에 도망간 거야. 유닛바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유닛바스는 일본은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따로 되어 있는 곳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화장실 일 보는 데가 따로 있고 씻는 데가 따로 있는 그렇게 된 집도 많아서 이걸 같이 합쳐져 있는 걸 유닛바스라고 하는데, 이 유닛바스로 여자가 막 도망간 거야. 이러면서 막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여자를 계속 찌른 거지.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서둘러 유닛버스로 도망가서 양손을 내밀고요. 그만둬! 라고 반항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 칼로 저를 찔렀어요. 마치 저를 죽일 것 같았다니까요. 제발 저 남자를 감옥에서 오래 썩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둬라고 외쳤지만 칼을 쳐들어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는 이미 11군데, 10군데 이상의 상처가 났다. 나를 죽일 것 같았다. 가능하면 저 남자를 감옥에서 오래 있게 해달라라면서 재판관님한테 빌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 법정에서 유일하게 타나카 피고가 장황하게 말하는 씬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 바로 이 약물을 한 다음의 반응이었어. 자,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환각이나 환청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피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천장에 그림자 같은 게 보였어요. 유령 같은 귀신, 도깨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천장에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후에 약을 하기 전에도 약간 이런 환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그래. 사건 직전 한 달 전에도 환각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 입원했습니다. 사건이 12월 달에 일어났고 사건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전인 11월에도 환각이 보여서 자기가 병원으로 가서 스스로 입원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검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전에 만난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계속 무언가로부터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어.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검찰관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도 환각이나 환청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그러는 거야. 네,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질까봐 병원에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검사가 왜 이런 거 질문을 했냐면, 그럼 너는 네가 평소에도 환청이나 환각을 본다면 그게 환청이나 환각인 걸 알고 있었네? 그 이 남자애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난 내 머리가 이상해질까봐 내 병원에 간 거야 라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정신 이상으로 이 형량을 못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피고가 이렇게 말해. 그래서 검사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나 감정이 막 폭발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피고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머리가 이상해져서 죽여버릴까도 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어요. 실행은 안 한다. 물론 내가 머리가 이상해져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험 약물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장황하게 말한 이 타나카 피고. 자, 이 위험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 재차 부각되는 재판이었어요. 자, 그리고 변호사가 또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죠. 뭐냐? 바로 이 타나카 씨의 정신감정입니다. 자,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인의 증인신문이 실시되었어요. 자, 피고인에게 그때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관련된 이 제목, 이 타이틀, 이것이 다시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재판이 되었죠. 자, 마지막 재판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나왔냐? 이렇게 긴 머리를 자르고 삭발한 채로 나옵니다. 삭발 상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정신 감정을 맡았던 감정인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만들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었습니까? 라고 감정인한테 물어보자 이 감정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위험약물에 의한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사회적 퍼스널리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 장애가 뭐냐면 개성, 인격, 성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겠죠. 그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유니토바스, 그러니까 세면기랑 뭐 욕조랑 다 같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간 건 고의적인 행동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감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대상자만을 노리기 때문에 고의적입니다. 창란 상태의 경우 벽이나 다른 곳을 칼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자, 그런데 그가 약물을 한 게 그 사건 전날, 사건 뭐 몇 개월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약물을 해왔대요. 그리고 그의 성격 장애는 약간 어릴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신 감정을 맡았던 사람의 말로는 그가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돈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같은 반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그냥 갑자기 확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정상적이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도라이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아이였던 거지. 자, 그러면서 그가 변호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실은요, 그는 15살 때부터 이 위험 약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 마약을 했을 때는요, 뭔가 이성이 날아가고 감정이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자, 사실 약물 중독에 걸린 상태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범행 시는 생활보호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범행했을 때도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생활보호. 타나카 씨는 15살에서 4살 때부터 대마초나 각성제를 흡입하기 시작했대요. 싫은 것을 잊고 싶을 때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뭔가 그런 것을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가끔씩 성적으로 자위행위를 할 때나, 그럴 때도 이 대마초나 각성제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마초나 각성제는 뭔가 하기가, 손에 넣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 이 어린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런 거야. 사실 내가 계속 이렇게 각성제나 약을 했을 때 잡힐 줄은 알았어요. 언젠간 잡히겠지 했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감정 조절이 안 됐어. 왜냐면 사건 전날에는 더 많은 양의 위험 그 약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고 이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약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약물을 그만두겠다. 난 이거 드러그 야매 난 그만둘 거야 라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는 15살 때부터 이렇게 마약을 했고 내가 마약만 안 했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약을 해가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재활치료 받고 있는 분이 어떤 인터뷰를 했어요. 이 마약을 파는 사람들, 이 위험 약물, 허브나 이런 거를 파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파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실제 약물을 하고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잡혀갈 때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最近こう危険ドラッグって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위험 약물, 키킹도라크라고 불리게 되고 나서부터 これは聞いた話ですが、 자기 뭐 지인의 이야기긴 한데 実験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しないで、どんどんその販売していくだけ、売ってる人もこれがどういう効能というかどういう風になっちゃうということも分からずにどんどん販売しているという現実があると思います。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거야. 지금 위험 드럭이라고 불리게 되고 나서부터, 이건 자기 지인의 이야기인데, 실험이라든지 이거를 흡입하면 어떤 기분이 되고 어떤 무언가가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아예 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판매만 하고 있는 거야. 점점.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도 이 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돈 벌려고 점점 팔고만 있는 게 바로 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지. 왜냐면 이분도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피해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뭐 피해자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약상들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는 건데, 참 그렇죠. 이걸 팔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얘는 팔면서. 자, 그런데 이 남자애가 갑자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도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이후에 이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애가, 내가 이 남자의 얼굴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하는 게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되실 거예요. 저한테 여성 검사로부터 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의사, 그리고 정말 뭐 사과를 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변호사가 물어볼 때는 약은 이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 약 때문에 제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검찰관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난도모 오나지 것도 키키스기 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 난도모 오나지 것도 키키스기. 아니, 몇 번이나 같은 거 왜 이렇게 물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말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똑같은 거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만 좀 물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성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 그래서 피해자 여성분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피해자 입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 이 남자애가? 난 대박이야.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카가이샤 나노니 히가이샤 너 다치마나한테 와까르 와케나이장 이라고 말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카가이샤 나노니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 입장 같은 거 내가 알 리가 있냐? 라고 말을 해. 대박이지. 이렇게 건방진 새끼는 내가 또 데리고 온 애 중에 진짜 흔치 않은 새끼 중에 하나야. 카가이샤 나노니 히가이샤 너 다치마나한테 와까르 와케나이장 이라고 말해.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피해자 입장을 어떻게 알아? 내가 알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 검사가 이제 계속 그를 추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는 자기 편, 검사는 나쁜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 검사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갱생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갱생할 의지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검사의 대답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마에 키타네요. 코세토가 이유나라 야쿠부츠노 바이닌 제인 츠까마떼 거예요. 후사겠나요? 이익하기니 싫어? 라고 말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오마에라고 표현해. 검사를. 오마에. 야 너 네가 갱생하라느니 그런 말 할 거면 약품 파는 애 마약상들 싹 다 잡아와. 전부 싹 다 잡아와. 까불지 마. 적당히 해. 라고 덤벼들었어. 검사한테. 나는 내가 이거를 계속 돌려봤어. 이 재현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야. 오마에 키타네요. 고세토가 이유나라 야쿠부츠노 바이닌 제인 츠까마떼 거예요. 후사겠나요? 이익하기니 싫어라고 하는 걸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한 3번 돌려봤던 것 같아. 이걸 진짜 검사한테 말을 했다고? 약을 안 했을 때야. 약을 안 했을 때. 이 재판에서요. 오마에 키타네요. 너 더러워. 라고 표현해. 너 더러워. 나한테 갱생하라고 그렇게 할 거면 약 파는 사람 싹 다 전부 잡아와. 까불지 마. 라면서 말하는 거야. 적당히 해. 까불지 마. 라면서 막 덤벼들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어떤 벌을 받았냐. 자, 도쿄 세타가야쿠 아파트에서 12월 달에 2014년 12월에 위험 드러그, 그러니까 위험 약물을 사용해서 옆방에 침입해서 당시 37살이었던 여성을 칼로 11번을 찔러가지고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무직이었던 타나카 카츠이코. 이 남자는요, 도쿄 지방법원은 당시 18일 날 그에게 징역 2월 6개월을 선고합니다. 채팅창에서 난리 날게 좀 무섭긴 하네요. 2년 6개월. 자, 시마다 한 판사는요, 범행 전에 위험 드래그를 사용을 했고 그가 약간 정신 상태로 100%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이 매우 높고 악성 범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25일 재판,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여성에게 냄새가 난다며 세제를 주면서 이것 좀 청소 좀 해달라라고 말한 것과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사건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다라고 한 거야. 근데 사실 변호사는 여러분, 변호사는 무죄를 선언했었어. 무죄를 해달라.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2년 6개월이 나온 거야.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지, 그치? 뭐라? 미쳤네. 막 난리 났는데, 맞아요. 저도 되게 당황했어. 2년 6개월? 뭐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항소해가지고 했는데도 그게 또 기각되고, 2년 6개월로 딱 정해진 거야. 그래서 위험 드래그를 해서 의식 장애는 있었다는 거야. 그건 인정했어. 의식 장애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2년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면 세제를 준 점,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점은 악질적인 범행이다. 심실미약은 아니었어.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은 있었다라고 해서 타나카 카츠이코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에는 상실 상태였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욕하지 맙시다. 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마약을 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괴물이야. 야수야, 야수. 짐승이란 말이야. 나는 이 재판의 보도를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 검찰의 구형이 겨우 2년 6개월이라는 거야. 겨우 2년 6개월. 봐봐.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어. 이 사람은 또 더군다나 이 범죄 이때 이 여자를 찔렀을 때 보호감으로 받고 있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감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입원도 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살 때부터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32살인데 낫지 않았어. 그런데 감옥에서 2년 6개월만 잡아놓는다고? 나는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또 얘는 이렇게 또 석방되면은 또 그대로 또 다시 나와가지고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엔 죽일 수도 있겠지. 나는 2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수감되었다고 생각해도 그의 성격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바뀐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단 2년 6개월만 감금하고 그가 출소했어. 그러면 또 이번에 약물을 대고 이번보다 더 심한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쵸?
자, 그에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다시 그가 스스로 속죄하게 할 수 있다. 속죄하게 하는 것. 반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의료기관에서 정신적인 치료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약으로 인해서 몸에서 피해가 받았을 이런 몸을 조금 치료한다든지 이런 심신의 근본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치료를 하고도 얘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2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정신병원이나 약간 의료 수감시설에 수감을 시켜놓고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걔를 잡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얘가 치료를 받고 나서 약간 좀 어느 정도 갱생이 됐다, 얘가 갱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를 사회에 복귀시켜서 좀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갱생이 될 보이지가 않는다,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이 미국처럼 몸에 GPS를 장착시키는 거야. GPS를 장착시켜가지고 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얘가 어디 있는지, 정기적으로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꾸준히 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얘는 지금 2년 6개월 지났으니까 얘는 지금 밖에 있겠지. 나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지. 세타가역구면 그렇게 가까워요, 여러분. 멀지 않아, 우리 동네랑. 그렇게 많이 안 멀어. 얘는 근데 내가 어디선가 얘를 마주쳤을 수도 있고 얘를 어디선가 마주칠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얘 때문에 당할 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좀 멀리 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여자를 11번을 찔렀어, 얼굴이랑 머리를. 그러니까 근데 2년 6개월이라니 참. 야, 그렇게 따지면 모두 다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약하고 사람 죽이면 다 이렇게 감형받을 텐데, 그럼 다 정상 아닌 상태에서 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벌인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열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네 기분이 뭐 요즘 연예인분들도 약간 마약이랑 대마초로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마약은 건드려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호기심으로 살짝 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호기심으로 살짝 했다가 정말 이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건드려서 이거를 딱 중지하고 딱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해요. 특히 뭐 헤로인이나 뭐 이런 허브라든지 뭐 이런 뇌로 바로 직접적인 그런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약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예 보지도 마요. 사지도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마요.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천재가 되기 위해서 뭐 약을 했다, 명감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좀 여행을 간다던가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분히 다른 행동으로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약을 해서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또 꼰대 같아요, 저? 어쨌든 나쁜 거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럼 오늘 저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아프리카TV에서 밤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